하겠습니다. 쭉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참 별 수가 없네요. 세 번째 주제 얼른 진행하고 빨리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토요일 날 밤에 지금 열심히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비가 안 도와주네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아침을 뒤흔들었던 소식이죠. 네. 미국의 트럼프의 이란 공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아침부터 이거 뭐 충격이라고밖에 더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앞장 세우기는 했죠.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이 대대적인 공습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앞장 세우긴 했지만 미군 전투기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미국의 이 같은 이란 공격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앞세우긴 했지만 어쨌거나 군사 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 개발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테헤란 등 이란의 주요 군사기지와 핵시설을 폭격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중동 지역 여러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란에 큰 피해가 난 것 같진 않아요. 이미 많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글쎄 뭐 추가적인 피해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번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을 앞장 세워서 공습을 했죠. 자, 그때도 장기간 지속된 거 아닙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공습을 했고 공습 이후에 곧바로 전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군사작전이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번 군사적 공격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장기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물론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군사력을 일컬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천조국입니다. 미국이 국방비로 우리 돈 100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 라고 해서 천조국입니다. 사실 뭐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물론이고요. 중국도 대적이 안 됩니다. 중국이 요즘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을 하고 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뒷받침,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이게 공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공장이 되고 있는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조차도 미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중국이 지금 해군력으로는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함 수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함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함보다 중국이 가진 전투함이 훨씬 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성능을 살펴보면은
중국은 여전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하고 비교 자체가 사실 안 됩니다. 하지만 이란의 군사력도 사실 만만하지가 않아요. 미국에 비해서 열세인 건 분명하지만, 그리고 최근 경제 제재 때문에 무기 대부분이 노후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잇따른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때문에 상당수 무기가 파괴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주 강력한 지상군을 유지 운용하고 있는 것, 그게 이란입니다. 진짜 이란의 군사력은 지금도 정말 막강해요. 정규군이 35만이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정규군이 아닌 일종의 민병대라고 볼 수 있는데, 혁명수비대라고 하잖아요. 이 혁명수비대 병력이 정규군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사실 정규군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정규 이란 국군은 35만 명, 이란 혁명수비대 이 사람들이 7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의 군사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얘네들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인구 한 8천만 정도 된다 그러죠. 그 예비군 동원 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 이란에서 예비군까지 동원하면은 지상군 병력으로는 거의 1,000만 가까이를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줄 무기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란의 군사력이 만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군기를 이용해서, 전투기를 이용해서 이란의 핵시설이나 군사시설, 정부시설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지상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작전을 벌이게 되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쉽사리 이란이 항복하거나 이란이 뭐 전쟁에서 패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랫동안 미군을 중동에 붙잡아 놓으면서 미국을 상당히 많이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 몇 개만 두들겨 깨고 빠져나온다면 모를까, 계속해서 이란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꿔놓겠다, 혹은 이란의 정권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수렁이 될 겁니다. 일단 이란은 베네수엘라 같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는요, 대통령 경호하는 부대를 쿠바에서 데리고 올 정도로 사실 좀 흐물흐물한 데입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전격적으로 치고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치고 빠져가지고 뭐 최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 갔다,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같은 사람 뭐 잡아갔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갑자기 흔들리죠. 반미 정권이 중단되고 친미 정권으로 바뀌지. 하지만 이란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반미 정권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을 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란을 때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이란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돼요. 지상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이란에 미군이 투입되는 것을 환영하겠습니까? 전 세계 그 누구도, 미국의 그 누구도 이란을 상대로 미국이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전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전포고권이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선전포고권이 어디 있다? 의회에 있어요. 의회가, 그러니까 미국 연방 상하원이 오케이 도장을 꽝 찍어줘야지,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뭔데? 지금 트럼프는 이번에 국회 미 연방의회 뭐 동의를 받고 그러면은 그 이란 공격을 했나? 아니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는요, 국회,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죠. 미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저 일을 저질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트럼프가 탄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미 트럼프 상호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법을 한번 어긴 그게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뭐?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 이거는 당연히 탄핵감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한테는요, 긴급 작전권만 있어요. 비상대권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잖아. 미국에 갑자기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어. 그럼 미국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의회가 회의 열어서 지금부터 전쟁이다 선포해 줘야만이 뭐 군대가 움직이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당장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긴급한 대응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국회가 빨리 열려가지고 연방의회에서 전쟁을 승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전쟁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 둡니다. 전쟁 수권법이 있어야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비상대권, 긴급작전권, 긴급명령권만 있을 따름입니다. 긴급명령권? 예. 근데 긴급명령권은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는 계엄을 아무데나 써도 되고, 계엄이라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무도 사법적인 통제를 못한다 라고 했지만, 국가긴급권,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원조격인 미국에서조차 대통령의 긴급명령,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사법 대상이 됩니다. 절차 위반이면 당장 작살이 나요. 트럼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명령권 뿐입니다. 긴급명령,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란이 핵 공격을 하고 있다. 핵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란이라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다. 이란 핵무기라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가 긴급명령권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Clear and present dangerous. Clear, 명백하고, present, 현존하는 danger, 위협. 여기에 close라는 말을 쓴 경우 있어요. Clear and close, present, dangerous. Clear, close and present danger. 그러니까 명백하고 인접해 있으며 현존하는 위협.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럴 때에만 긴급 명령권을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그 긴급 명령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영화죠. 해리슨 포드의 긴급 명령. 야,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자, 이 긴급 명령, 영화 포스터를 보고 계신데요. 자, 긴급 명령 여기 그 한쪽 구석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리슨 포드 긴급 명령 밑에 Clear and present danger라고 되어 있죠. Clear and close present danger. 명백하고 현존하며 가까운 위협. 그럴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긴급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긴급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됐는데 원제는 Clear and present danger입니다. 옛날 얘기 나네. 자, 미국 연방 대통령 트럼프한테는 이 긴급 명령만 할 수 있고요. 긴급 명령에 따라서 이번에 이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작전이 끝나야 되고요. 긴급한 위협을 제거하는 수준의 단순한 수준, 간단한 수준의 작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야 되고 의회의 전쟁 수권법을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그걸 안 했어요. 트럼프는 지금 이번에 긴급작전 이상의 전쟁을 벌이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식 전쟁을 할 때는 수권법이 필요한데 수권법 근처에도 못 갔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는 위헌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이란을 두들겨 패는 이유는 얘가 지금 중간선거 해야 되잖아. 중간선거 해야 되는데 이번에 상호관세 불법 판결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상호하기 힘들어져. 이게 중간선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란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의 불만을 그걸로 돌린 거예요. 지난번 베네수엘라 침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트럼프는 그 연방 항소법원에서 그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를 하죠. 항소법원에서도 패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했다?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겁니다. 이번에도 그 비슷한 상황인 거죠. 상호관세 불법 판결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요. 이 곤란한 입지를 만회하려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아주 희한한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공화당도 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고 전쟁을 벌입니다. 심지어 미국 공화당도 연락 못 받았대요. 자, 문제는 트럼프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뭐 여기저기 떠도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다음 차례는 아마 북한 아니면 쿠바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나와요. 북한이 실제로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대요. 쿠바도 엄청 긴장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완전히 지 멋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연방의회는 이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바지가 되는 거죠. 무력화됩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 동의 없이도 지금 트럼프가 연달아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 미국 연방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번에 중간선거를 통해서 미국 공화당이 아마 패할 걸로 지금 전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되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를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누가 말린다고 말려지래야?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탄핵인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가 관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고 심지어 그 관세 더 이상 부과할 수도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전쟁이라는 희한한 무기를 들고 온 겁니다. 트럼프는요 기본적으로 사고가 19세기형이에요. 윤석열 사고가 참 옛날 방식이라고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트럼프의 이런 사고방식, 이런 행동 양식은 민주주의 초기에 그 여러 나라의 그 지도자가 된 독재자들이 흔히 썼던 아주 잡스러운 짓들에 속합니다.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어쩌면은 역대 독재자들의 악행들을 모아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 지금 상당한 위기죠. 전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뭐 앱스타인 리스트 뭐 이거죠. 앱스타인 리스트 제대로 좀 터져가지고 트럼프가 이번에 좀 쫓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화님께서 안 돼, 내 주식! 이라고 하셨는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쫓겨난다든지 트럼프가 좀 애매한 상황에 빠진다면은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히려 호재입니다. 잠시 충격으로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함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8분 지나고 있네요.